지도자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는 민심이 부르는 그림자다. 그는 정치를 몰라도 삶을 안다. 이 영상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한 운명의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동아시아의 중심이 바뀌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 한국이 선다는 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말 없는 스님 묘잔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지코쿠 섬 깊은 산속, 지도에도 없는 외딴 암자. 그곳엔 세상의 소음과 완전히 단절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법하지 않았고 제자도 거의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 그는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매일 새벽 단 한 사람에게 보여준 글쓰기. 그 기록은 지금 우리에게 묘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묘자는 마지막 글에서 단 하나의 해만을 지목합니다. 그 해는 바로 2025년. 역사는 순환하지 않는다. 단절되고 다시 이어진다. 그리고 단절의 순간은 곧 도약의 순간이다. 가장 소름 끼치는 기록은 바로 지도자에 대한 그의 예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세요. 5번째 달, 문이 열린다. 그 문을 통해 나타나는 이는 이름이 없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으려 하지만 당황이 그를 부른다. 그는 고요하게 걷고 사람들 곁에 서 있으며 힘이 아닌 진심으로 주변을 움직인다. 그는 차가 아니라 발로 걷고 연단이 아니라 골목을 선택한다. 묘자는 이 인물이 6월 이전에 갑자기 등장하며 끊어진 세상을 잇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지도자는 민심이 부르는 그림자다. 그 자는 정치를 몰라도 삶을 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주목하게 된다. 그는 이끌려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중심이 되는 사람이다. 묘자는 그를 조율자라고 불렀습니다.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이어주는 자. 끊어진 것을 잇고 잊힌 것을 되살리는 인물. 한국은 혼란을 지난 후 그의 조용한 등장을 통해 방향을 찾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쓰였지만 침묵보다 더 큰 울림을 가진 예언. 그 예언은 이제 우리의 현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그는 연단에 서지 않고 선언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란이 고조될수록 사람들은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묘자는 그를 조율자라 불렀습니다. 권력자도 구원자도 아닌 끊어진 다리를 잇는 사람. 묘잔의 예언 중 가장 많은 문장이 바로 이 인물, 조율자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묘자는 그의 이름도 얼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언 속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합니다. 그는 수트를 입지 않았고 연설보다 현장을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회의실보다 흙 묻은 골목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는 강한 언어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으로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되겠다는 포부는 없지만 모두가 그를 지도자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묘자는 말했습니다. 민심은 가장 조용한 자를 중심으로 모인다. 이 인물은 미디어에 비치지 않고 뉴스에 이름이 오르지도 않지만 사람들은 그가 가는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는 사라졌던 인물입니다. 한때 주목받았지만 스스로 물러났고 모두가 잊을 무렵 혼란 속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묘자는 그가 등장하는 시점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봄이 끝나기 전에 자리는 준비된다. 그는 그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 자리가 그를 기다린다. 어떤 자리가 누구도 채우지 못한 채 비워지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적합한 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소리치는 이들은 모두 지나치고 조용한 자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는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입니다. 묘자는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에 몸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민심을 안다. 그는 연단에 오르지 않고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의 옷은 정장이 아니라 생활의 언어가 묻은 흔한 옷입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에게 시선을 모읍니다. 묘자는 그를 조율자라 했습니다. 갈라진 마음을 잇고 서로를 향한 불신 위에 다리를 놓는 사람. 그는 하나 되자고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모두가 스스로 하나가 되도록 공간과 여지를 엽니다. 묘자는 강조합니다. 그는 말보다 손이 앞서고 계획보다 실천이 빠르다.
그는 실무자들과 함께 일하며 권력의 언어 대신 실천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는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 등장합니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순간 그는 책임 없이 책임을 집니다.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지만 모든 정당이 그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는 연설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 문장은 사람들의 방향을 바꿉니다. 묘자는 말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그를 따라간다. 그는 시대가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정권의 의도가 아니라 민심의 흐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중심입니다. 묘자는 그를 통해 2025년 한국이 본질을 회복한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란 권력을 쥔 손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 위에 선 그림자라고 그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자신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 조율자의 한 걸음이 2025년을 뒤흔드는 첫 진동이 됩니다. 묘자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평생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일본의 미래를 말할 때면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으로 깨어진 해가 바로 2025년입니다. 묘자는 그해 여름 바다가 말을 할 것이라 남겼습니다. 그 말은 소리가 아닌 울림으로 시작됩니다. 5번째 달이 지나고 뜨거운 공기가 물과 맞부딪힐 때 바다는 조용히 깨어납니다. 사람들은 맑은 하늘을 보며 안심하지만 수면 아래에선 이미 떨림이 시작됩니다. 묘자는 그것을 한 번의 파도가 아닌 반복되는 출렁임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출렁임은 동쪽에서 시작됩니다. 시즈오카에서 후쿠시마까지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해안, 그곳에서 물이 밀려옵니다. 예고는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도시는 멈추고 거리엔 정적만이 감돌게 됩니다. 도쿄는 조용해지고 방송은 사라지고 뉴스는 입을 다뭅니다. 묘자는 말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무너진다. 이 자연의 움직임은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심판이 아닌 경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 일본은 낮아지고 한국은 밝아진다. 묘자의 글 속에서 이 문장은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낮아짐은 패배가 아니라 겸손입니다. 높아짐은 지배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2025년 일본은 말을 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앞이 아닌 옆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한국이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지배의 전환이 아니라 존중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묘자는 말합니다. 일본은 다시 배운다. 한국은 다시 기억한다. 한국은 그때 크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넓어집니다. 일본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깊어집니다. 묘자는 이 재해를 물리적 파괴보다 정신적 각성으로 보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확신, 흔들린 것은 건물이 아니라 내면의 오만, 그리고 남는 것은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 이 변화의 순간, 묘자는 한국의 중심 이동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는 이렇게 남깁니다. 중심은 말하는 자에게 있지 않다. 행하는 자에게 쏠린다. 그 중심은 조율자와 함께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도자가 아닌 민심이 질서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묘자는 그 과정을 새 질서는 손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공감으로 형성된다고 적었습니다. 재해는 경고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뒤를 보고 깨달은 자는 방향을 바꿉니다. 2025년 여름, 그 중심의 바늘이 한국을 향합니다. 이것이 묘잔이 남긴 세 번째 경고입니다. 묘잔이 가장 많이 반복한 단어는 을사년이었습니다. 1905년, 조선은 한 발자국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주권을 잃었습니다. 총성도 없었고 칼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침탈은 종이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묘자는 말했습니다. 을사년은 무기의 해가 아니다. 문서의 해였다. 그 해는 칼이 아닌 명분이 나라를 삼켰다. 하지만 그는 이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은 그 을사년의 반대편이다. 그 해는 나눔이 아닌 연결의 해다. 묘자는 을사년을 닫힌 문이라 불렀습니다.
강제로 닫힌 문, 외세에 의해 걸어 잠긴 문, 그리고 2025년은 스스로 여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은 정치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나 외교의 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이었습니다. 묘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열리는 것은 문서가 아니라 마음이다. 넘나드는 것은 철도보다 정이다. 건너가는 것은 말보다 신뢰다. 2025년 남과 북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 걸어갑니다. 통일은 오지 않지만 연결은 시작됩니다. 묘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통일은 외치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나 연결은 조용히 움직인다. 이 연결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조율자입니다. 그는 회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만듭니다. 그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를 통해 움직입니다. 북쪽의 관리가 그를 만나고 남쪽의 실무자가 그를 따릅니다. 기자는 그를 취재하지 못하지만 현장은 그를 기억합니다. 묘자는 구체적인 시점도 남겼습니다. 7월부터 11월 사이, 남과 북 사이에서 중요한 흐름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묘자는 죽기 전 마지막 날, 단 3줄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모이면 나라가 되고, 흩어지면 그림자뿐이다.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한다. 2025년, 그는 단 한 번도 미래를 바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미래가 스스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몫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묘자는 지도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끝에서 그는 다시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는 촛불이 아니다. 잠시 빛나다 꺼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등불이다. 오래 타야 하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바람을 막아줄 손이 필요하다. 묘자는 강조합니다. 지도자는 혼자 타지 않는다. 민심이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불빛도 꺼진다. 그는 말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민심은 다시 혼란을 부른다. 묘자는 2025년을 기회의 해이자 경고의 해로 남겼습니다. 기회는 열린 문이고 경고는 그 문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작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흐름을 본 사람일 뿐이다. 강의 흐름을 본 자가 배를 만들 수는 없다. 나는 방향을 본 사람이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붓을 놓기 전 이 한 문장을 남깁니다. 예언은 문이 아니다. 예언은 문 앞에서 여기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들어갈지는 사람의 몫이다. 2025년 한국은 중심으로 향하는 흐름 위에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를 향한 민심의 물결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묘잔이 마지막까지 말한 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선택이 이 예언을 현실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쫓는 시대는 지나고 방향을 보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묘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속도는 앞선 자가 가진 것이고 방향은 중심을 가진 자가 이끈다. 2025년은 속도의 해가 아니다. 방향의 해다. 우리는 그 방향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